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기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로나 확진자 추세에 많이 놀라셨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감염세가 더욱 가팔라졌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 마지막 날 우리 지역의 하루 확진자 수도 결국 1,500명을 넘겨 임시 선별진료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당국은 설 명절이 끝나면 확진자가 더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장석영 기자입니다. 낮 12시부터 문을 연 대전시청 임시선별진료소입니다.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 연일 수백 명씩 쏟아지는 확진자의 접촉자들, 그리고 명절 이후 직장에 제출할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들,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검사를 받으러 와 3시간을 기다려서야 순서가 돌아옵니다. 평소 대전에서는 10,000명 안팎이 PCR 검사를 받는데 이 추이라면 하루 3만 명 정도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검사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접촉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쯤에서 아마 최고비를 맞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지역에서는 코로나가 파죽지세로 번지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연휴 전날 확진자가 대전은 429명, 충남은 509명이었는데 연일 최다 확진을 경신하더니 대전은 481명, 충남은 88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도 지난 28일 43명에서 76명, 108명, 그리고 140명으로 3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에도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30%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설 명절 직후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대전의 경우 일일 최대 확진자가 3,000명까지 나올 것으로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맞춰 본격 전환됩니다. 고위험군 등 우선 검사 대상자만 PCR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 즉 진단키트로 먼저 검사를 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닷새간의 설 명절 마지막 날 지역의 버스터미널과 주요역은 고향에서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대연역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상행선 상당수 열차들이 매진됐습니다. 대전 복합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도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방역수칙에 따라 버스에 오르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주말보다 많은 차량들이 막바지 귀경길에 오르면서 교통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도로공사 교통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준 캐스터 전해주시죠. 아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분들 계시죠? 오늘 고속도로 귀경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전운전에는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경부선과 영동선의 버스 전용 차로제는 명절 적용이 됩니다. 내일 새벽 1시까지니까 잊지 말고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충청권 곳곳으로 오후 시간대 정체가 길었었는데 지금은 대체로 수월하게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대전이나 청주나들목 통과 괜찮은데요. 다만 천안분기점과 천안나들목 사이는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속도가 떨어지고요. 중부선 타신다면 서청주 일대 포함해 양방향 전 구간 괜찮습니다. 어제 이 시간대 정안나들목 논산 천안선에서는 정체가 보였는데 지금 상황은 괜찮고요. 유성분기점도 계속해서 막힘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된 임시선별 검사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TJB 등 지역민방 공동기획으로 제작돼 오늘 오전 방송된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 특별 대담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해 긴급 재정 명령부터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시장에 필요한 만큼 부동산을 공급하고 금융 혜택을 90%까지 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고
주말 외에 하루를 반공휴일로 추진하는 주 4.5일제 근무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국가 존속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며 교통체제 개편과 정지 여건 강화를 밝혔고 언론과 정보도 지역 중심으로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방송 광고 배정부터 지역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럽고 황당하다고 말했으며 지지율 정체와 관련해선 떨어지지 않았다며 능력과 실적이 입증된 만큼 실천력의 차이로 평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7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천안에 초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69층 주상복합 건물이 최종 승인을 받아서 충청권 최고 높이의 빌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천안의 초고층 시대, 랜드마크로 경제적인 효과도 크지만 교통난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세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천안 쌍용동에 2026년 완공되는 높이 260m의 최고 69층 5개 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 배 위에 여러 개의 돛이 펼쳐진 범선의 모습으로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습니다. 충청권 최고층 건물로 등극하는데 이 아파트를 포함해 고층 높이 1위부터 3위 모두 천안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 빌딩은 높이가 200m 안팎으로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볼거리 제공과 유동인구가 많아져 주변 상권의 호재로 작용해 도시 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를 모읍니다. 건설비가 만만치 않은데도 천안의 초고층 건물의 신축 붐이 있는 것은 남는 장사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의 지리적 이점과 삼성과 현대 등 우량 기업이 밀집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 분양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유입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수도권과 마찬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높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었고. 하지만 초고층 빌딩들의 등장은 그늘도 있습니다. 69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잡음이 끊이지 않아 여러 번 수정 끝에 2년 만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근에 대형 마트와 아파트 단지, 상가들이 몰려 교통난과 주차난에 대한 지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조망권 등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은 접점을 찾아가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초고층 건물은 화재에 취약한데 천안엔 소방용 고가사들이 차는 한 대뿐인데 이마저 사용 연한도 오래되는 등 시설과 인력 확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풀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 승인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저는 협의도 하고 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초고층 빌딩 시대, 경제적 낙수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경찰이 설 연휴 기간 머리를 다친 2살 아이를 응급으로 이송해 안전하게 치료를 받게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덕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쯤 명절 교통관리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돌던 중 한 병원 앞에서 머리를 다친 2살 아이를 품에 안은 A씨 부부를 발견해 5.8km 떨어진 20분 거리에 있는 을지대 병원까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A씨 부부는 다친 아이 치료를 위해 급하게 집에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30개월 미만 환자는 치료가 어렵다는 답을 듣고 망연자실해 택시를 잡던 중이었습니다.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이 설 연휴였던 지난 31일 새벽 악성 코드 감염을 통한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랜섬웨어는 전산망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뒤 시스템을 복구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로 병원 측이 피해를 조사한 결과 서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